너로 사과 만지작거리는 거. 네. 너희들 사과를 원해? 사과 줄게. 사과 사진 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날 바로 윤석열은 중앙일보 기사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거야. 연일 술을 마시고 있잖아. 윤석열은. 정치한다는 핑계로 계속 술 마시잖아. 자, 여기 보면 사과를 하라니까 유감이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정말 이 상황이 짜증나는 거야. 아마 탱크만 있었으면 밀어버렸을 텐데 탱크가 없으니까 했다는 게 바로 그날 폭탄주를 마셨다는 겁니다. 폭탄주를. 응? 여기 보면 논란이 불거진 19일 밤 윤석열은 술을 꽤 마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술을 처마시고 저런 짓거리를 하는 거죠. 자, 술 처마시고 지금 계속 하는 일들이 바로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능멸인데요. 네. 자, 국민 캠프에서 지금 이번에는 돌사진 외에 개한테 사과 주는 사진을 지금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요 자리가 지난번에 두사부일체에서 집사부일체에서 집을 공개했어요. 요게 이제 결국은 삼성에서 전세금 뇌물로 최소한 줬을 것으로 의심되는 바로 그 뇌물의 현장인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그 개 패드가 깔려 있죠. 요 자리가 바로 토리 자리입니다. 토리 자리. 지금 토리 자리에 앉아서 그렇죠. 요게 토리 자리죠.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사과를 이렇게 주는 여인의 손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 네티즌들이 이 눈을 확대한 거야. 그랬더니 뭐가 보이냐면 그 눈 안에 뭐가 보이냐면 동공을 확대해 보니까 나 진짜 우리 네티즌들 너무 사랑합니다. 사과 너무 크다. 눈을 확대했어요. 확대해서 보정을 해보니까 바로 여기에 누군가 앉아 있어. 여기에 남자로 보이는 사람, 사과를 주는 사람. 이게 사과야. 아래 있게 이렇게 보니까 다리를 벌리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실루엣이 상당히 두껍죠. 네. 그리고 이 여자의 모습, 머리를 뒤로 딴 듯한 모습이에요. 묶은 듯한 사과고 바로 쩍벌남 윤석열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가능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한경에서 최초로 기사를 씁니다. 웬열? 그러니까요. 사과 사진 김건희가 올렸나? 토리 눈에 여성과 쩍벌남이. 자, 이거는 사과 사진은 김건희가 올렸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게 기본적으로 이 개판 관련해서 이 토리 인스타그램 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윤석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됐을 때 개로 이렇게 위기를 다시 희화화해서 극복했던 바로 그 순간에 이 토리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계정이 있는데 이 계정이 지금 바로 오늘 이 계정입니다. 바로 이 계정 토리 인스타그램이 이 계정인데 이 계정이 당시에 홍보되던 김기정 기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인스타를 찍는 사람은 김건희라고 분명히 박혔습니다. 그리고 유현석이라고 하는 박근혜 당시 홍보 전문가가 계정을 총괄 관리한다. 하지만 관리는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짓들도 계속 김건희가 다 찍은 거고 연출한 거란 얘기죠. 여기 보면 그리고 뭐 다리 쩍벌이 문제됐을 때도 이 봐라 걔들도 쩍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희화화해서 돌파를 했고 그거를 중앙일보 등은 이렇게 빨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얘들이 노출한 것은 바로 이 관리 실제적 촬영을 김건희가 한다는 것이고 윤석열의 속옷 입은 모습 등 사생활에 담긴 내용은 대부분 김씨가 직접 찍어서 캠프에 보낸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허기야 이 밤 늦은 시각에 대통령 예비 후보의 은밀한 거실과 침실의 모습을 누가 들어가서 찍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김건희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인스타그램 문구도 상당수 있다 정도면 이 인스타그램 문구는 직접 김건희가 쓰는 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건희가 쓴 문구를 한번 보실게요. 요 눈에 비쳐 있는데 오늘 아빠 또 인도사가 또 따왔나 봐요. 이런 식으로 이걸 희화하려고 하는 그런 수준의 상식 이하의 상식을 가진 자들이 지금 국민 상대로 노름판을 벌이고 있다. 국민들을 개돼지로 몰아가고 있다. 홍준표는 팩트로 아예 밝혀버렸네요. 개 눈동자에 비친 윤석열, 해명도 거짓말이다. 해명도 거짓말이다. 이렇게 홍준표는 윤석열이다. 라고 딱 기정사실로 해서 못 받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인스타는 삭제된 상태인데요. 저들의 해명이 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죠. 권성동은 네, 윤석열 SNS 사과 사진 약간의 재미를 가미한 것. 재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재밌지 않거든요. 자, 근데 이게 바로 국민들을 상대하는 저들의 인식의 가벼움입니다. 역사적 인식도 가볍지만 대응도 가벼운데 지금 저런 식으로 재미 때문에 한 거다 라는 해명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죠. 지금 저희가 요 다운이 제대로 안 됐나 본데 지난번 천공 스승 때도 왜 어떻게 저런 황당무계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냐 그랬더니 재미로 만났다. 만나면 안 되냐? 라고 얘기를 하던 모습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정말 한심한 짓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요 정도에서 저희가 지금 맨 처음에 들려드려서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재명 지사 이 사안과 관련해서 강력한 입장을 지금 내세우고 계신데 네. 이재명 지사와의 저희 고발뉴스 단독 인터뷰 내용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전두환과 관련한 윤석열의 발언이 전 국민적인 공분을 네. 사고 있는데 지금 실례가 어디세요? 지금 광주 5.18 묘역에 참배하고 네네. 홍화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으로 가는 중입니다. 네. 지난해 오전에 보니까 강하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법을 만드시겠다.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폭력, 인권 침해, 또 집단 학살 이런 것들은 그 시간이 지났다고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반인권 범죄는 원래 공소시효 없이 처벌하는 게 국제 관례고, 네. 특히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전범들을 아직도 추적해서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전두환처럼 이렇게 집단 학살을 한 이 반역자들을 네네. 지금 시간 지났다고 지금 처벌을 지금 안 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서요. 네. 반드시 처벌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 반인권 범죄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참 제가 말하기가 좀 그럴 정도로 그렇죠. 기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네네. 민주주의 문제를 떠나서 그 이전에 인간에 대한 존엄, 네네.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일단 사면이 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구체적 발포 명령을 통한 직접 살인행위, 그렇죠. 이거는 처벌되지 않았거든요. 네, 내란 부분만. 내란 정도만 처벌됐지. 네네. 구체적으로 살해 명령을 해가지고 네. 집단 살상, 집단 살해 행위 자체는 지금 규명이 안 돼서 당신 처벌이 안 된 거죠. 네, 핵심적인 부분이 처벌이 안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예. 사람을 집단 학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저희가 좀 수긍하기 어려운 게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의 여동생이 네. 선거 기간에 환자였죠, 자신의. 네. 이재명 지사님 그 형님의 치료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해서 네네. 선거 전에 개입을 했던 사실이 있는데 현재 그건 이제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든요. 그런데 네. 어제 원희룡 후보 부인이 정신과 의사신데요. 네, 지사님에 대해서 네. 뭐 소시오패스 이런 식으로 의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선거법에 그게 만약에 사실도 아니지만 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후보자 비방에 해당될 테고, 네. 그리고 사람 보지도 않고 어떻게 본인이 무슨 미륵도 아니고 그분도 천공이신가 보죠, 계열이. 그런 계열인가 봐요. 척 보면 아는. 예, 예.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네. 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바쁘신데 저희 고발뉴스 전화통화 네.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진실을 전달하는데 힘쓰시는 이상호 기자님 아이고, 아이고. 응원합니다. 네, 부족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전두환 응징하는 네, 영화, 네. 전투왕이라는 영화 아, 꼭 네, 네. 만들면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시죠. 네, 예, 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조금 전 3시쯤에 저희가 한 3시 20분쯤인가 인터뷰를 좀 서둘러서 했습니다. 아마 후보 당선 이후에 이 현 사안과 관련해서 현안과 관련해서 최초의 육성 인터뷰가 아닌가, 단독 인터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얼굴 팔았지? 그러면 내가 또 비용을 물어야지. 27인데 이런 기사 여러분들 다시 기억하시라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유승민 딸 2억 원의 재산이 있는데 조부모가 준 용돈이라고 합니다. 용돈이 집 한 채 값이냐. 네,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 2017년에도 선거 때 유승민이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 딸 재산이 2억인데 현금이야. 현금으로 1억 6천인가 있고 1억 7천이 현금이고 보험이 1,600만 원. 거의 2억 정도를 캐시로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조부모가 준 용돈이래. 용돈을 집 한 채를 주는 집안이에요. 할아버지가 누구야? 조부모. 할아버지는 민정당 의원이잖아. 유수호. 5.18 청문회에서 학살 생존자한테 경상도 남자랑 가서 씨바더라고 했던 전두환 일파들. 그들이 계속 겉으로는 만면의 웃음을 띠고 오늘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유담 씨, 저 예전에 결혼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관심 없습니다. 원희룡과 관련해서 아니, 결혼한 분한테 뭐 이준석 어떠냐 이런 거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원희룡 관련해서 네. 네, 관심